이것들 하나씩 하겠습니다. 원래 부동산학 개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소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개론이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다루는 학문이 부동산학입니다. 그 중에서 개론이다라는 것은 아주 기초 이론이 바로 개론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학이 뭐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뒤쪽에, 우리 경력교과서 뒤쪽에 부동산학이 뭐고 어떤 원리가 있고 하는 얘기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가끔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책 뒤에 부록같이 붙여놨는데요. 부동산학이다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부동산학입니다. 근데 부동산학은요,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인간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활동이 있는데, 가령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판다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개발한다든가,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자, 이런 인간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활동이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능률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학을 부동산 활동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배우는 게 바로 부동산학이에요. 그 정도 개념은 가지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인간의 부동산에 대한 활동을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는 이 부동산 활동을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동산이 뭐다라는 것부터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동산 얘기 나옵니다. 절대 이건 까먹지 마세요. 부동산학 개론은 뭘 배운다? 인간의 부동산 활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부동산학이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에서 부동산이 뭐냐죠. 보통 부동산 학자들은요, 여러분 부동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학자들은 하도 이제 부동산을 많이 다룹니다만, 이 부동산 하면 근본적으로 뭐를 제일 많이 따지냐면, 부동산 학자들이 아무 말 없이 부동산 하면 토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부동산 나오면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을 개론 공부하실 때는 부동산 얘기 나오면 뭘 머릿속에 떠올라라? 토지를 떠올라라. 왜 그렇다는 것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을 얘기할 때, 주택을 얘기할 때는 따로 얘기해요. 토지 및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건물만 따로 얘기할 때는 부동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위 토지를 보는데, 이 토지를 보는 시각을 따집시다. 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토지를 볼 때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틀리고요. 어떤 경제 쪽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틀리고, 소위 기술 쪽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다 틀립니다. 왜? 토지라는 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구엔 수십억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다 똑같을 리는 없죠.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은 법이다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판단의 기준입니다. 민법에서 그런 걸 제일 먼저 배울 텐데,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요,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고정되어 있냐면 법제도라고 하는데, 법이죠.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민법 99조 제1항에서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부동산 하면은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습니다. 이건 민법에서 여러분들 어차피 외울 거예요. 자,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정의가 따로 없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봅시다. 부동산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그런 거 배웠을 겁니다. 생산의 3요소. 생산의 3요소가 뭐였죠? 토지, 노동, 자본이었죠. 그런 생산 요소로 일부다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배우는 사람이냐. 부동산 사고 팔죠.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산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어떤 돈이 있어야 돼. 그걸 보고 자본이라고 하죠. 근데 모든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토지라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부동산 사고 팔죠. 뭐처럼? 상품처럼 사고 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보고 뭐라고 한다? 소비재다. 또는 뭐 생산 요소니까 생산재다. 또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 인간의 활동에 따라서 어떤 생산 요소로 볼 수도 있고 자본으로 볼 수도 있고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소비재, 생산재, 상품으로도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물리적인 측면을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봅시다. 부동산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자, 토지라는 건 자연 상태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휴가 같은 데 나가서 넓은 대자에 나가면 굉장히 기분 좋죠. 넓은 공간이 눈앞에 보인단 말입니다. 공간이다. 자, 그때 이런 토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환경을 구성하죠. 환경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부동산이다라는 것은 뭐 어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하나의 위치 아니냐, 위치다. 제 은사님, 아직도 강의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정하신 분인데.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야, 생각해봐라. 우리는 지구란 땅덩어리 위에서 부동산 얘기만 하는데, 지구도 뭐해? 우주의 일부 아니냐? 우주다. 이렇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동산에 대한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쳐다볼 때요, 절대 한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적 측면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인간의 부동산 활동을 능률로 하는 원리를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이라고 했죠. 그럼 이 모든 인간들이 보는 시각이 각각 틀리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학자들은요, 부동산 하면 머릿속에 동시에 세 가지가 다 떠올라요. 이런 법률, 경제, 기술적인 개념이 다 떠올라요. 이런 근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바로 부동산학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이런 근본적인 논의 토대에서 시험